안나는 불행한 10대 소녀로 자신을 강간한 의붓아버지를 정당방위로 실수로 죽이게 됩니다. 정의가 자신의 편에 설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고 적자 생존만이 유일한 법인 소년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녀는 곧 이곳이 약자나 불평하는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투쟁하고 책략을 꾸미는 자들을 위한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잔인한 교도관들, 무자비한 죄수 그룹들, 그리고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차지하려는 굶주린 포식자들에 맞서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매우 매력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영화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바로 영화를 감상하시죠. 자신의 방에서 젊은 첼리스트 안나는 음악적 열정에 몰입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술 취한 의붓아버지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는 그녀의 곁에 앉아 이상한 애무 행위를 합니다. 갑자기 그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강간하려 합니다. 안나는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며 그를 밀쳐내려 하지만 몸싸움 도중 그는 유리병에 부딪히고 파편이 목에 박히게 됩니다. 몇 분 후 변태적인 의붓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안나는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법정 앞에 서서 판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고통스럽게 진술하며 의붓아버지에게 강간당할 뻔했을 때 자구책으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어머니가 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모범적인 남성이라며 그런 부끄러운 짓을 절대 할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그녀의 증언에 흔들려 안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소년원에 수감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한 명씩 차례대로 안팎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교도관 프랭크는 자신의 위세당당한 모습 이후 신입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안나는 자신의 감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녀는 냉담하고 말이 없으며 이곳에 온 지 5년 된 소녀 지미와 같은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지미는 새로운 감방 동료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척하지만 안나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처럼 보입니다. 온 교도소가 잠든 시간 그녀는 안나의 침대를 계속해서 빤히 쳐다봅니다. 다음날 모든 죄수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풀려납니다. 콜리라는 이름의 우두머리 죄수가 안나에게 다가갑니다. 몸에 흉터도 없고 문신도 없네. 분명히 착한 학생이었겠어. 안나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떠나려 하자 그녀가 붙잡습니다. 너 귀엽네. 하지만 너 같은 애들은 여기서 오래 버틸 수 없어. 넌 내 편에 서야 해. 알아들어? 안나가 여전히 떠나려고 고집하자 그녀는 드라이버를 들고 위협합니다. 내 말을 잘 생각해봐. 그날 점심 식당에서 안나는 계속해서 콜리의 무리들에게 접근당합니다. 안나는 이때 머뭇거리며 두려워하며 대답합니다. 부탁이에요. 전 그냥 만기 출소할 때까지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말을 마친 후 안나는 식판을 들고 곧바로 일어나 자리를 뜨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안나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콜리의 무리들이 다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밀폐된 방으로 끌고 가 끊임없이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그 후 안나는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녀는 단 한마디도 감히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부주의해서 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검사를 마친 후 그녀를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 프랭크 교도관에게 개입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녀의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안나는 곧바로 프랭크 교도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는 즉시 경고했습니다. 독방은 일반실의 4분의 1 크기밖에 안 되고 게다가 하루에 딱 1시간만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요청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프랭크는 안나의 기록을 훑어보았는데 그녀는 분명히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지. 내 권력을 이용해 너를 보호해주겠다. 하지만 적어도 너도 먼저 나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프랭크는 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사실 고결한 모습으로 위장한 교활한 여우였습니다. 안나는 절망하며 즉시 자리를 떠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감방으로 돌아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를 본 감방 동료 지미가 다가와 격려했습니다. 여긴 원래 이래. 모두가 그저 비열한 무리일 뿐이야. 안나가 가장 마음이 약해진 순간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다음날 모든 죄수들이 운동장으로 풀려났을 때 킬라가 이끄는 흑인 죄수 무리가 갑자기 안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몇 마디 위세당당한 말과 협박을 한 후 그녀는 안나의 머리에 공을 정면으로 던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콜리를 찾아가 그녀의 조직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안나가 가입하고 싶다면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콜리는 안나에게 밖으로 나가 킬라를 한바탕 두들겨 패줄 것을 요구합니다. 임무를 완수하면 정식으로 조직에 가입하게 될 거야. 안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지만 이미 쏜 화살이라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정말로 되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안나는 아무 말 없이 킬라와 그 일당을 향해 곧장 나아가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직후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교도관이 제때 나타나 최루액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상황을 제압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안나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지 못한 채 어둡고 차가운 방에 머물며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후 교도관은 그녀를 프랭크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안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어떤가? 독방은 정말 끔찍하지 않은가? 그래서 너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그곳에 2주 더 머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나의 고추를 먹든지. 독방에서의 이틀은 안나가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기에 그녀는 그에게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나는 풀려나 돌아왔지만 그 행위들은 그녀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안나는 그 덕분에 콜리의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조직의 상징 기호를 문신으로 새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콜리는 부하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며 그녀와 안나 둘만 남아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넌 미소가 참 예쁘구나. 난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드문데 너는 예외야.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안나의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딸에게 미안함을 느낄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안나에게 고통을 더 심어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내 의붓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를 해쳤구나. 넌 평생 여기서 썩어도 싸다. 떠나기 전 그녀는 딸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유일한 혈육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니 이보다 더한 고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안나가 조직원들과 앉아있을 때 킬라가 손에 칼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죄수 조직은 즉시 서로에게 달려들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나는 다시 한번 프랭크의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가 킬라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계속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은 그녀가 잘못했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말하면서 유리관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강제로 흡입하게 한 뒤 다시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한 달 동안 독방에 갇히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 계속 내 몸을 희생하든지. 서둘러. 난 시간이 많지 않아. 안나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여전히 환각 상태에 있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안나는 실수로 지미의 뺨을 3개 때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미는 더 이상 그녀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 또한 그 일 이후 점점 더 마약 중독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몸 안의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도소 내의 약물 사용자들을 몰래 찾아다녔습니다. 그 광경을 콜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안나를 직접 추궁했습니다. 왜 이 나이 처먹고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걸 좋아하니? 하지만 안나는 정말로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내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어요. 콜리는 화가 나서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라. 안나는 이제 의지할 곳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흑인 죄수 무리도 이 기회를 틈타 복수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들이 지날수록 안나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환각 상태를 겪은 후 그녀에게는 환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매우 쉽게 화를 내며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금단 현상이 일어난 어느 날 안나는 다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만족감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지미가 전력을 다해 막으려 했음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콜리가 더 이상 방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달려가 안나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는 갑자기 크게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몸부림쳤고 이로 인해 상황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그녀는 독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좁은 방은 안나의 정신을 죽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고통을 겪은 후 안나는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 음식 쟁반 파편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안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독된 죄수들을 위한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낮 동안 마약 때문에 미쳐가는 소녀들을 목격하고 밤에는 같은 방 소녀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세상을 떠납니다. 안나 또한 그 일로 인해 단호하게 금유를 결심하고 더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돌아온 그녀는 마음속으로 정말 잘 교화되겠다고 스스로 약속합니다. 안나는 고통을 참으며 파리에 문신을 지우고 콜리의 조직에서 탈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녀가 처음 감옥에 발을 들였던 날과 다를 바 없이 자주 두 조직 모두에게 번갈아가며 짓밟히게 됩니다. 어느 날 안나는 교도관에 의해 창고로 안내됩니다. 프랭크는 그 안에서 첼로 한 대를 가지고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가올 예술 공연에서 자신의 재능을 선보일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악기를 본 안나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서도 감히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감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나는 갑작스럽게 콜리와 그녀의 일당들에게 접근당했습니다. 콜리는 안나가 자신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조직을 떠난 것에 대해 여전히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늙은 교도관 놈이 너의 이 달콤한 미모를 좋아하는 거지. 그럼 내가 내 얼굴에 흉터를 하나 선물해주지. 그놈이 너를 계속 좋아할지 한번 보자고. 안나가 의무실에 있을 때 프랭크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왔지만 그는 말을 하면서도 매우 보기 흉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여간호사는 그제야 늙은 교도관의 본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안나는 몰래 간호사의 방을 찾아가 지금까지 그가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들을 그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간호사는 곧바로 당신을 믿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안나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 끝에 마침내 그녀가 하는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간호사는 자신의 형부가 이주의 주지사라고 밝히며 프랭크의 악행들이 폭로되기만 하면
그는 분명히 직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프랭크가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통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사람을 보내 간호사를 때려 겁을 주었지만 그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프랭크를 찾아가 추궁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시켜 나를 때린 거죠? 당신이 안나에게 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절대로 이 사건이 묻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 행운을 빌죠. 그리고 그녀가 맞이한 결말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안나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이제 꺼져버렸습니다. 마침내 예술 공연 날이 왔습니다. 안나의 감미로운 악기 소리는 마치 모든 소녀의 영혼을 깨우는 듯했고 그들을 각성시켜 의미 있는 삶을 다시 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안나가 정리를 위해 혼자 남았을 때 프랭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재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오늘 가석방 심리공청회에서 너에게 자유를 얻을 기회를 주겠다. 안나의 눈은 갑자기 행복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프랭크는 그녀에게 한 번 더 자신을 수발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나가 들뜬 마음으로 돌아와 지미에게 이 기쁜 소식을 공유했을 때 지미는 즉시 안나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하는 말을 믿지 마.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는 짓밟는 걸 좋아하니까 자신을 믿는 게 나아. 며칠 후 안나는 과연 공청회 시간이 명시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했습니다. 직후 안나는 콜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콜리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안나를 위한 카메라 한 대를 찾아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예상대로 공청회 전날 프랭크는 다시 한번 안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을 아주 온전하게 만끽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빨리 이리 와. 그리고 이 사건은 안나에 의해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근접 촬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음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안나는 배심원단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했고 모두가 이를 듣고 매우 만족하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이 의견을 내놓을 차례가 되자 그는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교화 기간 동안 안나는 관리팀에 매우 자주 반항했습니다. 그녀를 이곳에 당분간 더 머물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말에 따라 배심원단은 그녀에 대한 석방 명령 기각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랭크는 조사를 받기 위해 압송되었습니다. 정말 못된 늙은 색정광에게 어울리는 마땅한 결말이었습니다. 안나의 이러한 용감한 행동 덕분에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고 자신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함께 다시 한번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 새로운 영화를 올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